9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죠? 주말 체험 영농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해서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대원 모두 합해서 1,000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다만 이 사람들은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4일 안에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2일 안에, 이틀 안에 발급을 해줘야 돼요. 경영계획서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제 농업에 뭡니까? 거기 농산물을 농작물을 경작하면 걔도 농지예요, 이제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전용을 하고 싶어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농작물 생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깊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불형의 별표에 따른 면적 제한을 받지만 그 면적 제한은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시험에 나온 게 있어도 그냥 읽어보고 여러분들 외우라고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는가 말씀까지 다 들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이니까 관련성이 깊은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신고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신고하면 됩니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아니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찾을 수 있겠고. 임대차 틀린 것은 대리경작 임대차 틀린 것은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유휴농지 농작물을 경작해야 될 사람이 경작을 안 하면 농지 처분 의무 있음을 통지할 수 있고 이렇게 대리경작자 지정을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농지를 놀리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다 전제적 취지들이. 근데 대리경작 기간을 또 짧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얼마? 몇 년? 3년.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거나 여기는 3년보다 짧게 해도 3년으로 하래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하고 싶다. 임대차 기간 몇 년이에요? 5년.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뽕나무 3년이면 뭐 자라다 말아요. 그죠? 자라면 자라. 그러니까 수확하려면 좀 긴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으로 합니다. 5년. 그리고 이제 우리 공법상 무슨 계약을 하거나 진술하거나 할 때는 기본 원칙이 뭐겠어요? 서면이겠죠? 서면 계약 원칙이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데 비슷한 내용을 읽어서 알 겁니다. 지력 증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농작물을 재배를 포기한 게 아니고 농작물 재배를 더 많이 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뭐가 혜택을 줘야 되겠죠. 자, 지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900제곱미터 농지를 소유하게 됐어요. 이거를 임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주말 체험 영농 써야지 왜 임대를 해요? 그러면 이거 땅 투기잖아. 땅 투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밖에 되겠어요 이게. 농업 경영 안 하는데 인정한 것은 이걸 이 목적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질병이라든가 부상 등의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공직 취미라는 사정이 있으면 하죠. 근데 그 말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을이에요. 근데 병이 와서 나 여기 한 500제곱미터만 땅 좀 빌려주라. 나 주말에 와서 텃밭 가꾸기 좀 하고 싶다 했어요. 이건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이. 이 사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만 주의해야 돼요. 근데
아니면 이걸 뭐 임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예 그냥 이것을, 여기를 이 사람은 이제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900제부터. 이걸 남한테 임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건 된다고요. 또 이건 이제 갑은 농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서 500제부터씩 크게 나눠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나한테 이걸 빌려주면 이제 내가 땅세를 드리겠습니다. 뭐 할 건데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나한테 좀 그러니까 내가 좀 임차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뭐 직접 하는 거나 남을 통해서 하는 거나 뭐 성격 같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5번 다시 읽을게요. 농업경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되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임대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교주, 상담, 이전, 한평, 매수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농지 전용에서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15% 1,500제곱미터 농취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농취증 발급받는 사람이고, 자, 이 중에서 다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틀이 이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도 농업경 안에도 농지 취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임대할 수 있는 찾아볼게요.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 임대 누가 가능한가 볼게요. 국가, 지자체 임대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교주 임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건 그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 지금. 그 목적으로 써야 돼요. 임대하면 안 돼요. 당연히 자기 목적대로.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거 말고도 그냥 여기서 또 특별히 무슨 질병, 취약 하는 것들은 어디든 내가 농업경영 하는 사람도 임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농업경영 하는 사람이에요. 농업경영. 이 사람 임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가 농업경영 해야지.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지가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분들이 농업경영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럼 임대할 수 있죠, 이제. 그거 말고 그냥. 근데 얘네들은 농업경영 안 하는 거잖아. 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임대할 수 있는데 얘는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임대하면 안 돼요. 그죠? 상속농지 임대할 수 있다, 없다? 담보농지, 인옥농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다 임대할 수 있어요. 이거 몇 년 안에 목적사업 착수하라고 있어요? 2년. 그러니까 얘네들은 3년 아니어도 돼요. 2년 동안 놀려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동업총공사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당연히. 얘네들 할 수 있어요, 얘네들도. 이거 목적사업 하기 전까지 이거 놀려도 되는 거거든. 15% 임대할 수 있어요. 이거 농어촌 관광 휴양지 같은 거 만들기 전까지 임대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15. 매립농지, 수용농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목적으로 안 쓰면 투기, 땅 투기. 근데 이제 농취증은 얘도 받아야 되고, 얘네들도 목적사업이 무엇인가는 확인해야 되니까 받아야 되고, 그냥 쉽게 볼게요. 15인가 확인해야 되니까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요, 얘네들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매립농지니까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교주 허가 신고 15는 농취증 필요하다. 임대는 또 여기서 이렇게 답이 나오기보다 보통 이제 요거는 확인했어요. 내가 만약에 학교라든가 생산자단체라든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가고 있으면 이걸 남한테 임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농업경영 하는 사람이 이거 하려는 사람에게 이거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은 된다, 이거고. 그죠? 뭐, 무엇이든 간에, 뭐, 이제 질병이라든가 취약 이런 거 있으면은 임대할 수 있죠. 징집이라든가 부상 몇 개월, 해외여행 몇 개월, 이런 것도 임대할 수 있어요. 위탁경영도 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60세 이상인데,
내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땅 중에 일부를 임대를 하고 싶어요. 할 수도 있죠. 10만 평인데 10만 평 다 농사지킵니까? 일부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농지가 몇 년을 초과해서 내가 농업경영에 종사를 했어야 돼요. 5년 초과.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60세 이상이면 다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다 땅 투기하러 다녀요. 안 되겠으니까 5년을 초과해서 농업경영에 종사한 것 이것만 임대할 수 있어요. 이모할 때 뭘 들어야 돼요? 이모작 몇 개월? 8개월 이내로 임대할 수 있다. 이모작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아니고도 그냥 누구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주로 이제 농업경 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주말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임대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올 텐데 여러분 섞여 있는 것에 그 내용을 다 몰라도 찾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부상 뭐 3개월 이런 것들 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일단 이제 10번에 5번은 해결이 됐을 것 같고 11번 임대차 틀린 것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 5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3년이에요. 근데 이제 단연생식물은 만약 여기에 단연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이 말로 쓰면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이죠. 변면적 강행규정. 그 짧은 것을 만약에 2년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뭐 주임법 봤으니까 알 거고 여러분들이. 서면계약 원칙 4번 임대인 지위 승계 등기가 없어도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해당 농지 인허받으면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농지법 용어 틀린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지목이 과손일 때는 농지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농지예요, 이제. 근데 만약 이제 계속 이용된 기간이 몇 년이냐 물어보면 이제 3년 이상 돼야 돼, 얘는. 그죠? 과손이니까. 과손은 3년 안 돼도 되죠? 전다 과손은. 제가, 머릿속으로 자꾸 목장용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만약에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6개월이다. 이래도 농지예요, 얘는. 소가축 80도를 사용하면서 1년 중 15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보면 그렇죠. 100일 때에 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 하나만 해당돼도 농업인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비닐하우스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걸 소유 못했어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인이에요. 그리고 또째 대가축 2두, 중가축 10, 소가축 100, 그리고 가금 1000수, 뿔월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뭐 이거 하나만 걸리면 돼요. 그리고 1년 중 며칠 이상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 농업인이고.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해서 생산물을 판매해서 연간 얼마 이상 판매했을 때 120만 이상 판매하면 이것도 여기다 쓸까요? 120만 원. 어느 하나만 걸리면 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가축은 100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80도만 해도 1년 중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니까 이 사람은 농업인입니다.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 농업인이죠? 1년 중 뭐 80일 제한받지 않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농지는 내가 얼마 안 돼요. 8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중 90일 이상, 뭐 100일, 120일 뭐 이렇게 농업에 종사해요. 그러면 농업이 된다는 겁니다. 인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만약에 2년이면요. 그래도 되죠. 전이니까. 만약에 인삼 재배지인데 기간이 4년인데 목장용지예요. 농지도 아니다. 이다. 근데 2년이에요. 목장용지인데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농작업에 전부를 맡길 수도 있어. 내가 하나도 못할 것 같으면 너무 힘들어요. 부상으로 움직이도 못해요. 전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불편해요. 뭐 일부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전부 일부. 위탁경영입니다. 13번. 국공유 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 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차 하는 경우에 옳은 것은 있어요. A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뭐 A농지, B농지 하면 설문을 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 성격을 알려줬을 테니까. 누가 있으면. A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자.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등기 없이도 인도받고 확인받으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랬죠? 틀렸죠.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틀렸죠? 내가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2년 6개월간. 그럼 갔다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는 3년 미만일 수가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원래 갱신도 3년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 났는데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3년 있다가 3년 처음 계약했다가 안 나으니까 나오면 이제 뭐 그냥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갱신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2년 있으면 나으니까 2년만 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도 뭐 3년보다 짧을 수 있고 갱신할 때도 3년보다 짧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A농지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농지 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 또 농사를 안 지으면 그 3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임대차 기간이 지났든 안 지났든 간에 역시 농지는 놀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럴 때는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투기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임대한 척 하면서 그냥 땅을 놀리면서 땅값 올라가게만 기다려 안 돼요. 다만 이처럼 권리관계에 대한 박탈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려면 읍장, 면장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치단체장 정도는 돼야지 그런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거지 동장, 읍장, 면장 이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 확인 같은 토지를, 농지를 임대차계약 체결했는가 이런 확인은 읍면장이 할 수도 있어요.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도 그게 실질적인 권리라기보다 형식적인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가, 무슨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지 엄격하게 농지를 취득할 권리 박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읍면장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 이런 것들은 읍면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비농지가 뭐예요? 국유농지거든요. 국유농지의 경우. 자,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은 임차인을 핍박할 가능성이 있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졌죠.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갑질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야지. 민주국가니까. 뭐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실제로는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뭐, 독재 시대는 더 많이 했겠지만, 당연히. 네,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공유 농지에 대해서는 무슨 서명 계약을 해야 된다. 3개월 전까지 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을 본다라든가 이처럼 뭐 3년보다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말들이 전부 적용 안 돼요. 3년보다 짧게 해도 국공유 농지는 분명히 합리적인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공익사업을 1년 만에 할 거니까 그럼 그 1년 동안 노른이 가요. 그럼 더 국공유지 비싸겠어 싸겠어요 임대료 싸겠죠? 쌀 거예요, 분명히. 그죠? 개인보다. 그러니까 다른 의무도, 뭔가 권리도 조금 무시해도 좋다. 그죠? 쌀 거거든. 서명계약도 개인 간에는 나중에 거짓말 할지 모르니까 서명계약이지만, 국공유등기 같은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상대방이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증거가 담보될 것이고, 공부하거나 다 적용한대요. 이게 처음 나와서 이제 그 5번 같은 거 잘 관심 없이 잘 안 보거든요. 보더라도 국공유농지 면제된다 이렇게 한번 읽었다고 해서 못 찾아요. 무슨 말인가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시험이 나오면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봤었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어요. 다음 날부터 등기 없어도 효력이 있다. 선명계약한다. 3년. 단연생을 몇 년? 5년 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국공유농지는 다 적용한대요. 임대차에서 적용 안 된다. 여기 얘도 임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왜? 싸니까 그냥 싸니까
싸니까 싼데 뭐 한 1년 6개월 해도 뭐 괜찮죠. 뭐 꼭 3년 안 하더라도.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농지법, 농지에 틀린 것은 농지는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지문이 절대 안 나오죠. 법이 없는 말인데. 지목을 불문하고 뭐 토지 여하를 불문하고 이 말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실제 토지 현상에 의해서 결정한다. 뭐 맞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농작물 경작하거나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것 이 말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걸로 이제 말해요. 유실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다. 뭐 농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말 쓰지도 않아요. 지금 농지법 물어보고 있는데 농지법 적용 대상 왜 물어봐? 농지법에 따른 규정을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유실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다. 맞고 지목이 임야인데 토지 형질변경 없이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런데 형질변경하지 않고가 아니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거의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무시하고 계속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시험은 뭐 여러분들 안 바꿔도 좋을 만큼 실제 시험 틀리게 안 내요. 형질변경 허가 없이 이것은 절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이 말도 그냥 시험에서 알려줍니다. 자, 지목이 임야다. 그러면은 가운데 그냥 임야는 농지가 아니다. 이러면 틀리겠지만 그 정도까지 뭐, 단순한 문제는 안 낼 거고. 자, 임야인데 임야라는 말 나오고 중간에 말이 기술이 쭉 돼 있으면 농지다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조건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야. 산지전용 허가 받지 않고. 농지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농지 전용 제도가 있는 거고 산지도 보호해야 되니까 산지 전용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산지도 임야인데 산지예요. 그러면 얘도 산지 전용 허가 받았을 때 파헤쳐도 되겠죠? 산지 함부로 파헤치면 산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지입니까? 농지가 아닙니까? 농지가 아니다. 얘는 더 어렵게는 안 나오겠지만 얘가 10년 되더라도 농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야는요. 산지 전용 허가 없으면. 근데 뭐 그 기간까지 붙여서는 낼 가능성이 없고. 4번 지목이 전답화손이 아니네요.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5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몇 년 미만일 때? 3년 미만일 때. 그래서 3초임. 3년 미만. 초는 뭐예요? 초지. 그리고 임은 임야.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서요. 산림으로 복구할 때 농지 전용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관련돼서 보시고요. 농작물 경작,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농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런 말은 안 돼요. 비닐하우스 아니라도 무엇이든 전부 농지법 적용되는 거예요. 농지와 관련되면. 이상하게 내놨네.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언어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말도 했죠.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부지는 농지이다. 이제 이러면 말이 되는데 뭐 농지법 적용은 비닐하우스만 적용됩니까? 뭐 비닐하우스 아니고 철골하우스도 다 적용돼요. 농지에 설치하면 안 되니까 농지법 적용되는 거죠. 비닐하우스 부지는 농지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맞는 말이고. 실제 시험은 제가 읽은 처럼 할 텐데 여러분들 안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난 비닐하우스 부지는 농지다. 이제는 여기서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농업인 아닌 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농업이죠. 1년 중 80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안 되죠.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단연생식물 재배하는 자. 꼴벌 10건, 연간 판매 120만 원. 문제가 좀 약간 엉성하지만 그냥 실제 시험은 이보다 좀 정밀하게 되겠으니까 그냥 그 정도 숫자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3번 농지 소요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자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총 3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자, 소요 상한 제한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거는 볼 거 없고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소유상한제. 주말 체험 얼마까지? 1000 미만. 이것도 좀 알아두시라고 했죠. 왜냐면 여기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이니까 1000 미만. 다음에 상속농지 얼마까지죠? 상속농지 1만. 다음 인옥농지 1만. 다른 거 제한 없어요. 아까 여기 1500 미만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에서 읽은 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건 1500 미만이라는 숫자가 적지가 되니까 뭐 이걸 얼마까지 하는가 이것들은 안 나오고요. 잘. 농지개발사업지구 해가지고 이런 까지 외우기는 너무 어렵고. 근데 이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해요.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이 사람들이 한국농어총공사의 위탁에서 임대를 해요.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요러고 그냥 이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그냥 지가 임대도 되고. 이거 초과하려면 임대했다고 해놓고 투기 목적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한국농어총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한다 이 말인데 뭐 그 고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해줬습니다. 요거는 좀 이 정도. 농업경영 하면 제한 없어요. 농업경영 안 하면 1만. 요거는 괄호해서 그냥 알려줄 거고. 위탁경영 한다는 사실은 괄호해서 알려주고. (2번) 상속 농업경영 하지 않는 자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이니까 맞는 걸로 평가해야 됩니다. 한국농어총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는 것은 예외적인 거니까. 8년 이상 농업경영 했어요. 인용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에 관해서는 농지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등 어떤 개별법을 만들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사업 시행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 있으면 안 돼요. 농지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농지 소유에 대한 예외가 있다. 비슷한 내용을 제가 국토계획법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봤어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나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뭐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의지하거나 정비법을 의지하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국토계획법에서만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농장이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를 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뭐 그런가 보다. 자, 4번. 이거 보고 또 이제 학비 마련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뭐 보상금 나오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4번. 타당하지 않은 것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섞어냈는데 이렇게 뭐 섞어가지고 이상한 건 아닌데 뭐 섞어서까지는 안 됩니다. 어쨌든 상속받아서 내가 농업 경영에 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8년 이상 그때는 이제 뭐 10만이든 20만이든 가질 수 있겠죠. 자기가 농사졌으니까. 그럼 소유 농지 중에서 1만까지는 이제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자기의 1번 같은 경우는 좀 의문이 이제 해석 문제는 걸리겠네요. 이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5년간 농업경영에 종사했어요. 이농을 하게 됐어요. 그때 1만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좀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거 상속 논지니까 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8년 안 됐으니까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섞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해석 문제도 있고 물론 1번 지문은 맞는 말은 보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만이라고 쓰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제 몇 년 농업경영 해야 돼요? 8년. 뭐 아직 안 물어봤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상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자기 농업경영이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얼마까지? 1만. 8번. 3번.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말인데 한 지문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한 문제 안 나옵니다. 1번은 2만 해놓고 3번에는 또 1만 해놓고 문장을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았을걸. 문제가.
주말 체험, 그러니까 3번을 봤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 안에서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각자, 세대원 모두 포함해서 총. 토지 소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에 자기 농업 경영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공익사업에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서는 이제 원래 농지 소유자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매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제 한 거고 이제. 5번 틀린 것은 농업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상속받은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경우에 소유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인허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경우에 인허 당시 농지 중 2만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임대할 때는 제한 없어요. 이 사람 이제 문제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 인허농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내요. 뭐 임대하는 것까지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냥 인허농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8년도 어려워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연수 문제다가 8.15 이주하기 하여 해가지고 8.2 이농 8년 한번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기억 훨씬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정도고 1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만.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서 사례를 출제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 인허농지는 얼마? 1만. 주말 체험 농목목 여기서 이제 임대니까 제한 없다는 건데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분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말 체험 농목은 세대당 1만 미만, 1천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 소유 상관없이 소유할 수 있다. 농업 여부가 뭐야 또? 농업 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그대로 쓰세요. 고치지 마세요. 농업 경영하든 않든 농지 소유 상관없이 소유할 수 있고. 한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목적 아니어도 무제한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들을 지문에서 같이 하지 소유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및 한도 끝도 없이 말 안 바꾸겠죠 실제로 지문들이 똑같은 의미인데 글자를 막 바꿔놨네. 6번 농지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농지 처분 사유? 아니, 농지 처분 사유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도 처분하는 거고 농지 처분 의무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하면 좀 더 맞겠네요. 그냥 읽으세요. 고치지 말고.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종사하게 된 경우 보류. 2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처분해야 돼요. 처분 의무 통지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안 해도 되죠.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법인이 농업법인이 요건에 잠깐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 어긋났다고 해서 바로 처분해라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3개월 말미를 주는 거예요. 자, 관련된 거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자,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원 중에 농업인이 몇 분의 몇 이상 돼야 돼요. 3분의 1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원이 만약에 30명이다. 10명은 적어도 10명은 농업인이 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사망했다고 칠게요. 그럼 한 명이 사망했어요. 9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그날 처분해야 돼요? 문상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3개월은 봐준다 이거예요. 3개월 안에 충원해야 돼요. 안 하면 처분하라 이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얼마 이상 지났을 때?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근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 어쩌고저쩌고 하면 3분의 1. 그럼 숫자 하나 달라고 하면 좀 까다로우니까 자경은 자기의 노동력을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에 종사하면 자경입니다. 다시 이제 3개월 지났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해야 되죠. 근데 목적 사업에 착수를 살짝 해놓고요. 포커네로 기초공사 살짝 해놓고 계속 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투기지 뭐.
그래서 공사를 1년 이상 공사를 안 하면 그것도 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공사를 얼마 이상 중단했을 때 1년 이상이에요. 아직까지 안 물어봤는데 뭐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한번 써보세요. 한번. 2년은 꼭 기억해야 되고요. 1년도 같이 그냥 읽어보세요. 기억 못하더라도. 지문제가 이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문제를 만들 때는 아주 신중하게 만들거나 자기가 자신이 많이 있을 때만 만들어야 돼. 함부로 만들면 학생들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냥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네요. 농업경영 해야지 농지를 수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농업경영을 이 사람이 안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 의무 있음을 통지를 해요. 너 농사 안 지면 아까 이제 대리경작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마땅하자면 너 농업경영 할 것 같으면 처분해라 통지를 해요. 그럼 처분 사유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네,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 의무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됐는데도 처분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이제 최장 6개월까지 수수했어요.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의무 발생한 그 처분 의무 기간 도관 때로부터 1년인데 그 시점은 하지 말고 1년에 1회 이행 강제금 부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 이행이니까 100분의 얼마로 했어요? 20. 언제까지 부과해요?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행하면 즉시 부과를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거지. 근데 요거 6개월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것은 기억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거 안 하고 이거 가지고만 풀어도 아까 6개월 나왔지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이내 처분해야 돼요? 1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의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용 안 하면 이제 처분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 의무가 없죠. 근데 여기 농지정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은 농업경영하고 이제 관련 없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떤 농사는 농작물을 경작을 해야 되니까 농작물 경작 안 하면 처분하라는 거고 얘네들은요 농작물 경작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뭘 해야 돼요?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지. 아까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이나 농어가 주택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목적 사업이에요. 목적 사업. 그래서 농지정 허가 신고를 받은 사람이 목적 사업에 몇 년 동안 착수 안 하면 2년 동안 착수 안 하면 처분 의무 있음을 통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처분해야 돼요?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농업경영과 무관하니까 6개월 말밀까 이건 있죠. 그러고 안 하면 이제 6개월 말밀에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안 하면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이 농업 경영을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한 2년 안 했어요. 하는 동 마는 동 하니까 이제 군수가 너 농지 처분해야 돼. 처분 의무 이제 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했어요. 1년 지나기 전에. 그러면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몇 년? 3년. 그럼 1번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자기 농업 경영에 종사하게 된 경우, 이것은 이 사람 유예와 관련돼서 낸 건데 이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 경영 종사에도 이 사람이 아주 진지한 자세로 혹시 한다 그러면 유예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가는 동 만동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진지하게 하더라도 처분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이미 위반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봐줄 수도 있다는 거지 봐줘야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문 같은 거는 만들면 안 돼, 함부로. 짬뽕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가 이해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다시 이제 1번.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예상한 건데 좀 지문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좀 올바른 지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자기의 농업계에 종사하여 처분 명령 위해가 된 경우 한다 그러면 처분 의무 사유가 아니겠죠. 그죠? 그 말까지 있다 그러면. 근데 그 말 해주면 답을 아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문제에서. 어쨌든 문제가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1번 보지 말고 2, 3, 4, 5 보시고 이때는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답에 구애받지 말고 1번은 보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답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다른 것들은 좀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자,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서 얼마 지났어요? 3개월 지난 경우. 목적사업에 허가나 신고한 자가 목적사업에 몇 년 동안 착수 안 했어요? 2년. 근데 시작해놓고 또 눈만 살짝 벗어나게 해서 공사하는 동만 얼마 이상 중단했어요? 중단해 1년.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만에 이 사람 착수를 했어요. 1년 만에 착수를 했는데 눈피하게 해서 착수했는데 요거 공사할 생각 안 하고 터파기 살짝 해놓고 공사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공사 안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처분 명령 내릴 수는 없잖아요. 몇 년 동안 공사를 중단했어요? 1년 이상 중단하게 되면 처분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7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필요 없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아야 된다. 맞죠? 농업경영계획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시장, 구청장, 읍면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일 이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4일이에요. 4일. 근데 3번 같은 주말체험 영농 이럴 때는 2일이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지워버리고. 바뀌었어 이것도 형사처벌도. 5년 5천만 원인데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어차피 하지도 않고요. 쓰지 말고 바뀐 거. 8번 대리경작 틀린 것은 이게 진짜 뭐 책을 쓰느라고 정신없다고 치지만 어쨌든 이걸 쓴 사람도 모르고 쓴 거 아니야. 5번에 지금 바뀐 것도.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책 쓴 사람도 모르는데 그만큼 볼 필요가 없어요. 대리경작 틀린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간 자에게 가름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농사를 안 지면 그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임차권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을 시킬 수 있고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돌리게 되면 이제 또 농지 소유자 대신에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고 대리경작 제도입니다. 유휴농지. 근데 그 유휴농지에 땅을 쉬게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는 지정하면 안 되겠죠? 정당한 사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 나오면 뭐 읽어드리겠지만 다 뭐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해야 된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씩. 시장, 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역시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겠죠? 농지는 놀리면 안 된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농지법에는 그러니까 정당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9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 대한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장, 구청장 여기는 이제 확인이니까 읍면장도 될 수 있죠. 권리박탈 같은 건 읍면장이 하면 안 돼요. 확인.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맞는데 이제는 그 농지법이 바뀌면서 여기 이게 나오면 다른 지문에 단연생식물 재배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말은 이제 기본 원칙이니까 뭐 맞다고 봐야 돼요. 3번, 2번도 맞다고 보는데 단원생 지물 재배지가 지금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걔는 지문 중에 같이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아파서 군대 가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꼭 3년이나 단원생 지물 재배지 5년 아니라 하더라도 그보다 짧게 유효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 임차인은 그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임대를 업을 하는 자에게도 임대할 수 있고 5번, 4번 틀렸고 소유농지를 5번이네요. 좀 설명한 거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